전세권 조문에 동시행 조문이 있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주인은 뭐 해줘야 돼요? 전세금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 어른 건물 돌려줘야 돼요. 인도하고 요 말소 서류를 줘야 돼요. 말소 서류. 두 가지 하고 동시행 관계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을 동시행위를 합니다. 동시에 주고받겠다. 이게 동시행위예요. 이제 갑이 여기서 보세요. 갑이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서 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시에 항변권 나와요. 주면서 달라 하면 동시행이고요. 안 주면서 달라 하면 항변권 문제예요. 구분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세금 주면서 달라고 하면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다? 동시이행, 그까지. 동시이행까지고. 안 주면서 달라고만 하니까 어른 무슨 생각해요? 무슨 저런 사람이다 해서 자기는 안 주고 나만 달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해도 되는데 어른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줄 때까지. 이해되시죠? 요게 항변권이에요. 항변권. 항변. 갑이 돌았나 할 필요 없다고. 어리 할 수 있는 건 갑 욕하는 권리가 아니라 너 주면 나도 줄게. 너 안 주면 나도 못 줍니다. 그게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갑은 갑대로 어른 을대로. 자, 이걸 알고 보면 문장 한번 봐보세요. 536조 동시행의 항변권 1항 보시면 상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이 1방을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을. 상대방이 이 사람 누구겠어요? 갑. 갑이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전세금 줄 때까지 을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되시나요? 너 주면 나도 줄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변권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갑이 자기는 안 주면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이해되십니까? 갑이 이행 제공하면서 달라고 하면요, 자기도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동시이행이고, 항변권 더 가려면 상대방이 안 주면서 달라고 하니까 일방이 당신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제일 간단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상대방 채무가 언제 돼야 됩니까? 변제기 전에는 안 됩니다 하니까 변제기 도래해야 되죠. 즉 전세금 돌려줄 때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1항이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2항은 당사자 1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먼저 주기로 약속했다. 선이행이죠. 그러면 동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주기로 해놓고 어떻게 동시행이 됩니까?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먼저 주기로 했지만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러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도 못 주겠습니다. 예.
당신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이거는 불안해서 먼저 못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항이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불안의 항변권. 먼저 주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그때 해결되면 그때 주면 나도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금방 첫째 줄 1항에서 무슨 계약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이것만 냈단 말이에요. 이것만 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책에 갈로 2번 보세요. 2번에 1번 보면 공장 매매 계약 체결되는데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가압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말소시키고 이전해 주는 것하고 대금 지급하는 것 동시행이다. 시험 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임대차 종료했을 때 건물 명도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요거 동그라미 2번은요. 임대차 요 부분은 판례라고 적어두셔야 해요. 판례가 인정하는 동시행이다. 요건 법 조문이 없어요. 법 조문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서너 번 출제했습니다. 이게 그것만으로도. 그 말도 맞네요. 상대방이 줄 때까지 버티게 한다고. 그 뜻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안 주면서 달라고 했거든요. 너 줄 때까지 나도 견디겠다, 못 주겠다. 그 뜻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이 동시행의 항변권은 채권의 한 내용이에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차이점 보세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무슨 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상무계약으로서만 인정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하는 거거든요. 유치권은 경매 청구권인데 동시행 여기서는 경매 청구권 같은 거 없단 말이죠. 유치권은 동시행 항변권과 달리 점유가 성립 요건이다. 예, 유치권은 처음부터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또 유치권은 성립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죠. 점유가. 거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면 됩니다. 방갈로 1번 매도인 가압류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이다. 금방 했고요. 방갈로 2번 매도인의 대금 반환 계약이 무효 취소 언제라세요? 무효 취소. 해제는 법 조문이 있거든요. 무효 취소는 법 조문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의 경우도 갈로 해가지고 판례라고 적으세요. 무효 취소됐을 때 서로 돌려줘라 이 부분이 동시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판례가 인정한 거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임대차 종료 이것도 판례가 동시행이라 했고요. 다음 페이지 4번 전세권 만료되었다. 요거는 법 조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방 317조 적어두시면 돼요. 317조 요거는 법 조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이거 중요합니다. 원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하고 여전히 동시행관계다. 건물 인도 의무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화재로 불타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매매 대금 채무하고는 여전히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상계 처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동시행이다. 이 판례 시험 많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5번. 그 다음에 6번에 2번 보시면 상방이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별개의 약정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번 상무계약 본래 당사자에게 인정됨이 원칙이다. 계약 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언제는 합시다. 채권 양도 상속 두 가지. 채권자 바뀌거나 상속으로 사람이 바뀌었죠. 그런데 채권 채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동시행이에요. 근데 둘째 줄에 어디 갔어요? 경계가 안 나오고 채권 양도 상속은 되는데 거기 없네요. 경계 계약이 없네. 채권 양도하고 상속이 일어나서 사람은 달라지겠죠. 사람은 달라져도 원 채권 채무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동시행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계 계약이 이루어지면 원래 내용에서 중요 부분을 떼내서 새로 계약 체결하는 걸 경계 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채권 채무가 없어지는데 기존 채권 채무에 붙어있던 동시행 상태가 새로운 채권 채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이게 경계 계약이 이루어지면 동시행은 이제 소멸합니다. 요거는 사람 바뀌어도 그대로 존속하는데 그 다음 2번 타이틀은 변제기 도래할 것. 변제기 도래. 1번에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없다. 당연하고요. 2번 갈로 2번 예외. 선이행 의무자에게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자에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요 사건의 핵심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공부해 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는데 잔금 지급일까지 지나버렸다. 이 말은 부동산 아직 이전 등기 못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그 사이에 중도금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중도금 이자하고 세 가지 그거 하고 서류 받는 거 하고 여전히 동시행이다. 그거 몇 번이나 출제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불안의 항변권. 요거는 선이행 의무 있는데 상대방 의무 이행이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자기도 그때까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 이 법조문 2항 그대로고요. 자 3번에 1번 보시면 자신의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 된다. 요게 요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은 하지 않고 청구 들어왔을 때다 이 말이죠. 요거 그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일방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 되시나요?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선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항변권이란 말이죠. 1번은 항변권 거론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은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면서 달라고 한다. 이러면 어때요? 이건 항변권이 아니고 그때 같이 줘야 되니까 2번은 동시 이행 이야기란 말이죠. 1번은 동시이행 항변권 이야기고 2번은 동시 이행 문제다. 자, 2번은 그 동그라미 2번을 꼭 읽어두세요. 요거 시험 여러 번 나온 건데요.
동그라미 2번 상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했다. 상대방이 그때 제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그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출제했습니다. 꼭 봐두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에 효력. 영원한 항변권입니까? 연기적입니까? 넣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연기적입니다. 영구적이 아니고요. 연기적. 핵심이 2번이에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서로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행체체, 즉 연체 책임이 없다. 이행지체 책임 없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문장, 이행지체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이것은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항변권 행사해야만 되는가, 그 상태에 놓여 있기만 하면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 상태만 되면 지체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에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이 문장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화라는 상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대금 받을 게 있잖아요. 대금 채권이 있단 말이죠. 소유권 넘겨주는 거하고 대금 주는 건 동시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금 채권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대금 채권이란 말이죠. 근데 어리 나중에 옛날에 빌려준 돈이 있다. 을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 이것하고 갑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이 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잔금 1억 받을 게 있는데 과거에 1억 빌린 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 돈 상계해가지고 돈 받은 걸로 칠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저는 건물 안 주고 돈은 받은 걸로 되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은 준 걸로 되고 건물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할 기회가 있다, 없다? 이게 행사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줄이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채권, 자동 채권이랍니다.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과 생략하고 상계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짧게 냅니다. 시험 내면은 짧게 낼수록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갑은 매도인인데 매수인한테 잔금 1억 받을 게 있다. 그런데 한 1년 전에 을한테 1억 빌린 적이 있다. 되시나요? 그럼 지금 대금 1억 받을 돈을 과거에 1억 빌린 돈하고 갚은 걸로 처리해도 되느냐? 그걸 만약에 인정하면 갑에게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갑은 집 안 주고 돈 받은 걸로 한다. 을은 돈 준 상태에서 집은 못 받고 있다. 집 내놔라 할 심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뜻이에요. 이 말투가 어려운 겁니다. 좀 봐두시오.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는 건 안 됩니다. 수동 채권으로 하면 됩니다. 을이 하는 건 괜찮다고요. 갑의 대금 채권이 없애려는 채권이거든요. 그걸 자동 채권이라고 그래요. 없어지는 채권, 상대방 채권이 수동 채권이에요. 그 밑에 예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뭐 임차인 보증금 채권 가지고도 마찬가지.
임대인이 빌려준 돈하고 상계하는 것도 안 되고. 자, 마지막 4번. 항변권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은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합니다. 당신이 줄 때까지 나도 못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 달라고 적극 요구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달라고 하는 채권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 이 3번하고 4번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항변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채권의 소멸시효 영향을 미친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채권의 시효가 그냥 진행한다 이 뜻이에요. 이 효과 이 부분은 525페이지는 제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은 제목보다도 그 밑에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항변권 행사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끝나면 건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보증금 받으면서. 근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나도 건물 못 주겠다 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하나. 그 다음 그러니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은 없는 거죠. 불법 점유 아니다. 그거 하나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다만 그로 인하여 얻은 사용이익 그걸 얹어놔야죠. 임대료 상당은 남의 부동산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용이익 이 부분은 불법은 아니다 말이죠. 불법은 아닌데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이 뜻인데요. 시건장치를 뭐라고 해요? 잠궈뒀다, 폐쇄시켜놨다. 그러면 사용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이 있다 없다? 부당이득 없습니다. 요 사례를 시험하면 되는 적이 있어요. 이 사용이익이 있다는 말은 사용하고 있다 뜻이에요. 실질적 이익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돌려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하는가? 소송이 붙으면 법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주고 너도 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급부죠. 서로 주고받아라. 아니면 원고 일부 성소죠. 일부 성소, 일부 패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2번이고 1번이 상환이행이라는 단어인데 그 1번 제목 끝에 보시면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원용 그 단어 얹어놔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적용해 줍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데 법관이 직권으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편들어 주는 거예요. 법관은 개입하면 안 돼요. 요걸 원용이라고 그래요.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을 원용이라고 그래요. 항변권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지금? 그걸 소송에서 주장하는 걸 원용이라고 그래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겠다. 원용. 항변권은 원용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원용해야 된다. 안 했을 때는 직권하면 안 되거든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객관식이니까 지금 사각형 4번 인정 여부 해놨잖아요. 이 전부 대부분 판례들이거든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건 다 설명문들인데 그걸 내도 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을 시험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번 채무 변제와 영수증, 돈 갚으면서 영수증 주고받는 것 동시행입니다. 판례입니다. 갈로이가 판례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했을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의무, 이것은 동시행이다. 요거는 법 조문에 있다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로 했는데 임대차 종료 이때는 동시행이다 끝에다가 판례라고 적으셔야 돼요. 전세권은 법 조문이 있고 임대차는 법 조문이 없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3번은 계약의 무효 취소 언더라인. 계약의 무효 취소. 이건 3번 옆에다가 판례라고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무효 취소 옆에다가 판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빼고 계약 해제 찾았습니까? 둘째 줄에. 계약 해제는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동시행 있다라는 것은 법 조문이 있습니다. 갈로 옆에 법 해두고요. 자, 무효 취소는 동시행인데 판례가 인정하는 동시행이고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법 조문이 인정하는 동시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 지급 의무 하나 하고 본등기 인도 이거는 동시행입니다. 이것도 법이 조문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죠. 매매 계약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의무와 가압류 말소 의무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 요거는 아까 판례 사례 아닙니까? 판례 사례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될 때 상방 지분 이전해야 돼요. 지분 이전. 지분 이전. 동시행입니다. 판례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가 이런 겁니다. 일필지인데 갑과 을이 매수를 해가지고 공유 등기를 해둬요. 공유 등기. 그러면 그냥 공유예요. 그런데 여기 울타리를 쳐놓고 이건 내 땅이야, 이건 네 땅이야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요래 놓고 공유 등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면서 이해되시나요? 외부적으로는 공유 등기 해놓은 거예요. 그 제목 그대로 붙이면 돼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렇게. 이건요, 지분은 자기 땅에만 미칩니까? 일필지 전체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남의 땅에 자기 지분 2분의 1이 명의신탁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도 보면 자기 지분이 자기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전부에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유효예요. 유효. 이건 탈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효니까 상호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가 됩니다. 해지하면서 상호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되시나요? 이게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되는가? 이 방법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유물 분할 청구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호 지분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서로 맡겨놓은 거 걷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분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방법은 명의신탁 해지하고 지분 이전해달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는 동시행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채무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은 대금 지급하고 동시행하고 관계없어요. 무관한 거예요. 허가는 공법행위고요. 매매는 사법행위거든요. 서로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3번 채무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가등기 담보 양도되면서 변제하는 것. 변제가 역시 선의행위예요. 1번하고 3번은 거의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이지만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 문장은 그 온더라인 하셔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말소 해놨잖아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돌려주는 것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되시나요? 요 제도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끝나고 난 뒤에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안 주니까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임차 목적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신청하면은 법원이 임차인인 거 확인하고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해 주시오라고 법원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생략하면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요 등기는 무슨 기능이 있는가? 보증금 받기 위한 담보 기능밖에 없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이 무슨 의무다?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처럼 돈 갚으면 이건 자동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 뜻입니다. 이건 한동안 한 4-5번 계속 연속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덜한데요. 자, 6번은 마지막에 이제 경매가 나왔잖아요. 경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효가 됐다. 경매가 무효가 됐다는 말은 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 있다 칩시다. 채권자가 있다. 근데 돈 뭐 안 주니까 경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경매 받았다. 소유권 나중에 이렇게 넘어올 것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것이고 그 전에 대금을 납부했단 말이죠. 납부한 대금은 법원이 누구한테 돈 주는가 하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거든요.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 이렇게 하는데 남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줘야? 갑에게 주겠죠. 없으면 위에 배당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경매가 무효가 됐다. 이게 무효가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것은 부동산은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고 이해되시죠? 배당받은 채권자는 이 배당금을 결국은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동시에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뜻이에요. 판례가. 한 번만 들어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냈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왼쪽에 6개, 오른쪽에 5개 시험 안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출제한 거예요. 자, 4월달은 5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